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분하게 이제 제 방에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제죠? 종로구 그 북악산 뭐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신문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무슨 뭐 피치 못할 사정이야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는데 뭐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파렴치한 범 아닌다면은, 아니 법의 처벌을 받고 또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고, 자기가 그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어떻게 하든 살아야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외에도 그 유명을 달리한 정치인들이 꽤 있죠. 노회찬 그 드루킹 그 불법 뇌물 수수에 연관돼서 자살을 했고, 또 성완종이라고 그 해외 자원개발인가요? 그 비리로 해서 또 성완종 리스트까지 남겨서 화제가 됐는데, 얼마 전에 또 정두원 전 국회의원도, 그 사람은 좀 이해가 돼요.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니까. 그건 정신적인 질환이니까. 아니 내가 불법을 했던 뭐 뇌물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값을 치르면 되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친인척이나 아니면 칼 들고 남의 집 가서 모르는 유부녀를, 여자를 이제 강간하거나 추행을 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파렴치한 놈이죠. 그런 놈들은 정말 사형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는 사이에서 호감이 가고 정말 저 여자한테 끌린다, 그 사람한테 내가 뭐 관심을 보인다는 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추행으로 발전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성추행을 했다, 난 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끌리는데, 좋은데 얼마나 그 사람을 안고 싶고 갖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뭐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물론 그랬다 그러면 그런 건 벌을 받아야죠.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정말 안고 싶어서, 지금 완전히 무슨,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미투에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가 그 8일인가 그 여비서가 신고를 접수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결백하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죠. 뭐 또 다른 뭐 구설수도 있습니다. 그 말고도 뭐 다른 뭐 감춰진 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죽습니까? 네?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데, 자기가 살면서 그 죄값을 갚아야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든, 응? 걸든,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냥 죄를 지은 것 뿐이에요.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뭐 어릴 적에 부모님 돈이나 뭐 친척 돈 이렇게 한번 훔쳐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을 그렇게 썩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안철수 효과로 처음에 당선이 되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정말 지금도 감옥에 가 있죠. 그런 최순실과 관련돼서 그냥 또 너무 쉽게 당선되고, 요번에는 삼선할 때는 중도가 그나마 그래도 이 정부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자기 그릇이 넘치면 이런 효과가 나중엔 아주 역효과가 납니다. 아마 사회활동가로 그냥 자기 생을 살아왔으면 아마 훌륭한 위인으로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죄를 졌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주 선하거나 정말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거든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 짓 하고 또 재범, 삼범하고 그러고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건, 뭐 미세먼지 그 무료 버스 한다면서 뭐 150억인가 혈세를 3일 만에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20대 그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실업률이 10%인가 그렇습니다. 출산율도 지금 제일 꼴찌고요, 서울이. 서울시가 사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거에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첫 번째 도시로서 정말 그 근간이 돼서 정말 그 서울시가 막 혁신적으로 개혁을 하고 뭔가 좀 선봉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나마 오세훈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이후 오세훈까지만 해도 뭐 저쪽 변한 데들이 많죠. 왕십리도 그냥 새로 우뚝 그냥 도시가 탄생했고, 또 어딥니까? 저쪽 우이동 쪽에도 보면은 길을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졌고, 그 외에도 몇 군데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 지금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고, 그 30층 고도 제한인가에 뭐 한강변은 뭐 묶여가지고 개발들을 못 합니다. 지금 해운대만 가도 60층 뭐 80층짜리 건물들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옛날에 청계천 고가의 3일 빌딩이 제일 높았죠, 옛날에는. 그 70년대 그 30층 고도 제한이 말이 됩니까?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이고 세월이 어떻게 변했는데, 전혀 이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게 해놨어요. 무슨 제로페이니 뭐 아이 서울유? 아니 하이 서울이면 어떻고,
아이러브 서유림은 어떻습니까? 맨 그 쓸데없는데 뭐 타다. 예?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을 했어요. 맨 뭐 치매 환자들 뭐 안심센터 만들고 마을 공동체인지 뭐 생태 친화 보육 여성 인권 보호한다 그러다가 결국 이꼴 났죠. 복지 사업 뭐 맨 그런 거 맨날 그냥 지금 저기 저 은평구 쪽에 가면 옛날 보건원짜리죠. 그 민주 노총이 그냥 털을 치고 그냥 차지하고 그 땅 그냥 5, 6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좋은 땅 부지를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정치 성향에 맞는 자기 코드 쪽으로나 인사하고 일감도 몰아주고 이게 경제가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죠.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건축 경기 같은 게 살아나서 이 일반 소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많고 건축이나 아무튼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한 조선소라든지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그런 그 일할 수 있는 그런데 제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지 소비자가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52시간제에 막혀가지고는 사람들이 돈 벌 그 길이 없습니다. 그 맨 투잡 뛰게 되고 지금 제가 작년에 조선소 내려갔다 왔지 않습니까? 올해 300인 이하 사업장 52시간제가 유예됐어요. 지금도 조선소는 300시간이 뭡니까? 300 주에 7, 80시간씩 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5시 이후에는 1.5시간이 이제 붙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70시간 이상씩 일해야 됩니다. 배를 뭐 대한민국만 만듭니까? 전 세계에서 조선업을 다 하는데 그 흐름을 우리만 무슨 뭐 어디 갑자기 무슨 사무직 요원 모양 그런 제조업을 바꿔서 시간제를 일정하게 한다는 건 다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또 최저 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2, 3년 새에 20, 30%씩 올라버리면 물론 200만 원 이하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게 좀 올라야죠. 최저 시급이 그만큼 올라도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연봉이 9천만 원 넘는 뭐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제조업사들은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저 일반 소상공인들 그 물건 하나 팔아서 마진율이 불과 10% 많아야 15%입니다. 근데 인건비가 20% 30%씩 올라버리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 봉투 붙이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그 돈을 똑같이 그냥 무조건 같이 올려준다면 누가 공부하고 누가 저 기술을 배우려 들겠습니까? 아무튼
그 박원순 시장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면 되죠. 감옥에 가서 죄값 치르고 나오면 됩니다. 요즘 감옥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인권이 가장 보호받는 데가 감옥입니다. 옛날처럼 유리 창문이 아니고 아크릴이죠. 아크릴 창문을 뭐 담요로 가리고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벨 누르면은 바로 그 경호원들이 달려와 가지고 일일이 그 법무관이 그 다 조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 뿔뿔이 해체됩니다. 요즘 감옥엔 젊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맨 그 보이싱 피싱이나 아니면 그 아이템 거래 있죠. 그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거래로 사기치거나 뭐 아니면 인터넷 쇼핑 그런 거 물건 팔고서는 돈만 받고서는 맨 젊은 사람들이 가서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됩니다. 죄값 치르면 되죠. 그걸 왜 죽습니까? 아휴, 참나. 그 사람도 참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뭐 뇌물수수나 아니면 뭐 성추행도 좀 파렴치한 것 말고 관계를 맺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관계가 좀 좋아지고 싶은데 상대편이 거부하다가 그렇게. 그리고 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제재를 해야죠. 둘이 나중에 사이가 불편해지거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그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니면 바로 내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남자 같으면 여자 직장 상사나 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여자가 뭐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그거 성추행이라고 신고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잠자리라도 가져도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 직장 여자 상사를 갖다가 성추행 당했다고 고발할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뭐 어른들이 이놈아 꼬치 좀 보자 그래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여자아이들은 다 이렇게 볼 비비면서 뽀뽀도 해주시고. 요즘 그랬다간 아동 추행이 되겠죠.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컸습니다. 당연히 그냥 어른들이. 아무튼 밑바닥 인생을 겪어보면 그런 거 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분수에 넘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릇이 깨지면 그런 화를 초래하죠. 아무튼 함부로 목숨 버리지 맙시다. 인생은 정말 자연사 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왜?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자식을 위해서 부모 노릇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 잘못했다고 죽습니까? 아무튼 공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세요. 죽지 맙시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살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들은
정말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인 이상 절대 죽을 생각 못 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자,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